2023년 7월 15일 토요일 11시 4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전입니다. 아직까지. 세계 대통령 허경영. 세상에서 이 최고 잘생기신 분이죠. 허경영, 우리 국가혁명당 명예총재님 아마 이래 돼 있을 거예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잘생긴 분이 이상훈 님이라 그래요. 나는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분이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아마 그분의 전생이 공자였다고 하는데, 그리고 세 번째로 잘생기신 분이 김정훈 님이라 그래요. 그분의 전생이 맹자였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잘생긴 분이 김장원 우리 저 박사님이시죠. 화요 대담에서 자주 나오시니까 잘 알고, 저 하늘궁에 제가 가끔씩 가면은 한 번씩 이렇게 보시는 분이죠. 그래서 김장원 박사님은 아는데 이상훈님하고 김정훈님은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분이 1, 2, 3, 4, 4위다. 사진을 보니까 생각이 납니다. 지금 7월달인데 7월달에 보면은 오늘이 15일이고 7월 지나갔습니다만은 7월 7일이 소서고 먼저 7월 23일이 대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소서와 대서 사이에 있으니까 덥지 않습니까? 덥죠. 그리고 초복이 7월 11일이고 그날 우리 이제 삼계탕 먹은 날인데 이제 중복이 열흘 뒤에 오거든요. 그래서 7월 21일 금요일이 중복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초복과 중복 사이이고 소서와 대서 사이에 있으니까 서는 더울 서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덥습니다. 왜 당연한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뭐 더운 걸 덥다 그러지고 짭니까? 그래서 내 지금 책상 앞에는 이 부채가 있고 몇 년 전에는 선풍기 없이 부채로만 살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이제 선풍기를 한 대 갖다 줘서 선풍기를 좀 이렇게 틀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그 국민의힘당하고 민주당이 169석이고 국민의힘당이 100석이 조금 넘는데, 그 국회의원들이 이제 이렇게 그 국민의힘당에서 지금 이제 있는 분들이 김기현 씨라든지 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그 원희룡 지금 국토부 장관 되기 전에는 이제 제주도지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그 배출할 때 제주도지사로 있을 때는 반대를 극심하게 했다고. 한 방울도 흘려서는 안 된다. 후쿠시마에서 오염수가 방류가 되면은 몇 분 안에, 몇 시간 안에 제주도로 오기 때문에, 그러면 제주도 해녀들이 생계가 이제 타격을 굉장히 크게 입으니까 반대를 극렬하게 했다고. 그리고 김기현 국회의원은 지금 지금 대표죠. 이분도 야당 시절에는 반대를 심하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분이 야당으로 있다가 지금 현재 여당이 됐으니까 지금은 오염수 그거는 해도 된다. 그거는 그 오염수가 몸에 안 좋다 이러는 것은 괴담 수준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방류를 해도 괜찮다. 심지어는 아마 지금 그 후쿠시마에서 이제 판매하는 그 수산물 이것도 이제 그게 수산물도 이제 우리도 아직까지는 수입이 금지되어 있지만은 이게 또 풀릴지도 모르는 그런 입장이에요. 하여튼 지금 여야가 좀 싸우고 있죠. 의원이 이제
반대 아닙니까? 민주당 측에서는, 야당 측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절대 방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그 방류해도 된다 이제 이렇게 지금 바뀌어 있는데, 하여튼 뭐 그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현재 상충이 되고 있죠. 또 양평 고속도로 신설하는 문제에 있어 가지고 서울 송파에서 강서 양평군, 아직까지 군이에요. 거기가 왜냐니까 남한강 북한강이 이제 서로 마주치는 그 지점이고, 이제 그 서울 시민들의 그 식수를 보관하는 식수의 원천이 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개발해서는 안 되는 곳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양평군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양평군 강서리 쪽으로, 강서 쪽으로 양서 쪽, 양평군 양서 쪽으로 원래 이제 도로가 나야 되는 것을 강상면 쪽으로, 지금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이제 땅이 많이 있다고 추정되는 그 쪽으로 이제 고속도로가 나야 된다. 이제 이걸 가지고서도 이제 의견이 서로 상충이 되고 있죠. 여러 가지 문제로 상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 민주당이나 국민의힘당뿐만 아니라 뭐 또 그 소수 어석이지만은 뭐 기타 그 정의당이라든지 기타 무소속 뭐 이런 국회의원들이 뭐 다 합쳐가지고 한 300명 정도 있는데, 이분들은 공통점은 뭐냐니까 지금 소서와 대서 사이에 있으니까 덥다는 것을 똑같이 느낄 거예요. 국회의원 300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그 뭐 서울 시민, 경기도, 뭐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주민들, 대한민국 사람 전부 다 지금 한결같이 똑같이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덥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는 지금 현재 난방기 트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다고 봐야 되죠. 이 더운 날에 히터 틀고 있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모르지. 뭐 꼭 히터를 틀어야만이 있는 사람은 뭐 모르겠어요. 5천만 명 가운데 한 사람 두 사람 있을는지는 모르지만은 거의 다 대부분 에어컨 아니면은 선풍기 아니면은 부채 이렇게 시원하게 하는 걸로 해요.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은 지금 사주 한 바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이제 뭐 나는 이제 워낙 그 알고 싶은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다 알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속인의 세계에 대해서도 이렇게 관심을 좀 둡니다. 그래서 사실 그 24시간 중에서 잠자는 시간도 실제 아깝습니다. 근데 뭐 잠을 안 자고서는 안 되니까. 왜냐하니까 나주로는 아주 제가 그 중노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땀이 이제 계속 이제 몸에 나니까 뭐 다 겪어서 아시지만은 땀이 이제 옷에 젖은 상태에서 오랫동안 가면은 그 냄새가 굉장히 지독합니다. 그래서 땀이 이제 젖은 상태에서 땀 냄새가 계속 나고 이러면은 그 매일 옷을 갈아입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작업복하고 그 난닝구하고 뭐 위에 옷도리하고 매일 갈아입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주위에 이제 버스 타는 사람한테도, 버스를 타게 되면은 옆 사람한테도 피해를 주게 되고 냄새가 독하니까. 하여튼 그런 일을 하니까 험한 일을 이렇게 나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밤에 잠을 자야 된단 말입니다. 밤을 잠에 그 험한 일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밤에 잠을 자야 되지만은, 그래도 이제 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잠을 자야 되잖아요. 몇 시간 자야 되는데 그 자는 시간도 아깝다고요. 그러니까 워낙 이제 알고 싶은 게 많은 사람이 돼가지고 제가 그 가운데 하나가 사주를 이제 무속인의 세계에 대해서도 내가 이렇게 봐요. 무속인들의 세계. 그래 보면은 그 사주 한 바퀴라고 하는 그 유튜브 그 방송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진짜 주로 요즘은 뭐가 많이 나오느냐 하면은 우리 저
현직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님인데 그 부인이 이제 김건희 여사님이죠. 그 원래 이제 이름을 개명을 해서 그랬는데 개명 전에 이름은 김명신이고 지금은 이제 김건희 여사님인데 이분의 이제 사주를 이제 뭐 아시는가 봐요. 그 이제 그 PD가 그걸 이제 넣고 우리나라에서 전국적으로 이제 이렇게 좀 이름 있는 분들을 찾아가 가지고 이분의 과거가 어떻고 미래가 어떻고 과거가 어떻고 현재가 어떻고 또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되겠느냐 요걸 이제 묻는 그런 유튜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쭉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이제 자기 나름대로 뭐 신을 받았다 그러죠. 신을 받았고 뭐 그래 가지고 이제 한결처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소소한 이야기는 내가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다. 차마 내 입으로 이야기는 못 하겠고 그 직접 보는 게 있나 하네요. 우리가 어떤 내 안동 양반인데 안동 양반집 입에서 뭐 좀 험한 이야기, 안 좋은 이야기는 제가 잘 하질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제가 이야기를 맨 처음에 이야기했다시피 소서 대서 사이에 지금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덥다 이 말이에요. 덥다고 느끼는 것은 지금 국회의원 여야를 떠나서 똑같이 느끼는 거단 말이에요. 여당 의원이라 해가지고 국민의힘당 의원이라 해가지고 지금 뭐 자기가 뭐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한동훈이는 지금 아마 제주도이죠. 한동훈 저 법무부 장관은 제주도 간 이유도 내가 뭐 알고 있습니다만은 내가 밝히지는 않겠고 지금 이제 1시 지금 이제 시간이 지금 시계가 11시 54분이네요. 그러면은 그 1시간 뒤에 1시에는 서울 타워 팰리스, 그러니까 도곡역 옆에 타워 팰리스에 이제 한동훈 장관의 그 집이 있는데 거기에 아마 몇천 명이 모일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나라에서 날고 기고 뛰는 사람들이 이제 거기 다 모입니다. 어떤 면에서 모이느냐 하면은 촛불 집회 하신 연사들 그리고 태극기 집회 하신 연사들이 거의 다 똑같이 이제 모여요.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연설을 하시는 마이크 잡고 한 3분에서 5분 정도 연설을 하시는 분이 20명이 넘습니다. 그게 왜냐하면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장관 되기 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그 국회에서 탄핵을 당하기 전으로 해서 특검을 했다고. 특검을 할 때에 그때 한동훈이가 그 개입되어 있었는데 개입을 했는데 그때 개입을 하는 거는 좋은데 수사하는 과정에서 태블릿을 조작을 한 그 사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명을 하라. 이제 이런 촉구를 하는 거예요. 이제 검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람이 범죄 행위를 했다, 구체적으로 이제 밝혀내가지고 진짜 나쁘게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가를 조작했다거나 허위 학력을 조작해가지고 자기가 교수가 됐다. 또 주가 조작을 해서 많은 돈을 벌었다. 그러면 이거는 선의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검사가 불꽃 같은 눈으로 관찰해가지고 이런 사람을 정당하게 벌을 딱 내릴 수 있도록 판사한테 권장하는 그런 일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이야. 아무 죄가 없는데 죄를 지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을 해요. 그래서 무고한 사람을 징역형을 이제 이렇게 실형을 살게끔 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검사가 대단히 잘못한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을 밝혀낸단 말이야. 그런 것을 이제 밝혀내는 이제 그런 집회를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말이 옆으로 갔는데 그건 그렇고 지금 지금 덥다고 한다는 것은 소서 대서 사이에 있고 초복과 중복 사이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다 덥다는 것을 느낀다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렇듯이 지금 사주 한 바퀴 이 프로그램을 보면은 거기에 많은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그 무속인들이 나와요.
어떤 분들은 뭐 무속인이라니까 어이구 뭐 그들도 보지도 안 하고 이 무속인들이 하는 거 믿을 수 있네 해가지고 탁 이렇게 완전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도 내가 봤는데, 그거는 잘못됐다고 보지. 내가 볼 때는 그분들이 무속인의 세계를 40년 50년 뭐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고, 신을 뭐 이제 4개월 5개월 전에 받은 분들도 있고 이러는데, 이제 사주 딱 보고 그 딱 보는 순간에 이제 느끼는 그 감정을 이렇게 쫙 표시를 해요. 그런데 거의 일치가 돼요. 거의 일치가 된다고. 거의 쉽게 말해 지금 덥잖아. 그렇듯이 그 김건희 여사님의 사주를 딱 놓고 사주 한 바퀴에서 나오셔가지고 그 이름 있는 무속인들이 하는 말이 거의 같아요. 거의 같아요. 그 내용은 내가 차마 내 입에서 말을 못 하겠습니다. 차마 내가 뭐 그런 뭐 지지분하고 뭐 좀 입에 안 좋은 이야기는 내 입에서 담을 수가 없어서 못 하겠고, 직접 보시는 게 좋습니다. 보고, 그리고 이제 뭐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죄를 지었고 남한테 피눈물을 흘리게 한 사람이 지금 그 아무런 벌을 받지 않고 요리조리 잘 피해 나간단 말이야. 쌀쌀쌀쌀 미꾸라지처럼 살살살살 피해 나가가지고 이제 뭐 피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그 뭐 정대택 씨라고 있어요. 정대택 씨는 이분이 태어난 존재하는 존재의 목적이 뭐냐 하니까, 이 사람이 왜 태어났느냐, 태어난 그 존재 이유가 뭐냐 이렇게 하면은 김건희 여사가 어떤 사람인지를 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 보면 정확해요. 그리고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어떤 사람이다, 요것을 알리려고 태어난 사람이 변희재님이에요. 윤석열 한동훈님이 어떤 사람이다. 그리고 이 정권이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정권을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으니까 이런 사람은 하루라도 빨리 이 대통령직에서 끄집어 내려야만이, 그냥 5년 기다릴 게 아니고 막 5년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막 국가가 엉망진창이 되든지 간에 뭐 알아서 하겠지. 뭐 서울대 법대 출신이고 뭐 검찰총장도 하신 분이니까 뭐 그런 대로 안 하겠나 이래가지고 아이고 막 관심 없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변희재님이나 김용민 목사님 그리고 이제 안진걸 소장, 이 세 분은 뭐냐니까 이 지구상에서 태어난 목적이 이렇게 뭐 참 이런 인간이 참 진짜 아주 참 안 좋은 이야기는 내가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 이런 인간이 대통령이 돼 가지고 국정을 운영을 하니까 이 지금 하루라도 빨리 이 권좌에서 대통령직에서 쫓아내야만이 국민들이 산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그런 운동을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앞장서서 하시는 분이 변희재, 안진걸 소장, 김용민 목사 세 사람이에요. 세 사람은 딱 의기투합돼 있다고. 또 옛날에 그 삼국지 보면은 유비, 관우, 장비처럼 딱 그런 모습을 느낄 수가 있어요. 똘똘 뭉쳐 있다고. 그런 것이 이제 그분들은 그래 태어났고, 뭐 내 같은 경우는 이제 김성기는 왜 이 지구상에 태어났느냐 하면은, 나는 허경영 이라고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냐 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의 지인들, 이것을 또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나는 태어난 사람이에요. 허경영 이분이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나는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김건희 여사가 미래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보면은 그 사주 한 바퀴에서 나와 가지고 이제 점을 이제 이렇게 지으시는 분들이죠. 무속인들의 공통된 의견이에요. 여름이 아까 전에 말했듯이 덥잖아. 지금 춥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지금 덥다고. 그렇듯이 그 사주 한 바퀴에서 노는 우리나라에서 저명한 무속인들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똑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법망은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이렇게 살살살살살 피해 나왔다고. 피해 나오는 과정에서 검사들을 이렇게 알게 되었어요. 김건희 여사님이 그래요. 내 자세한 이야기는 알 수 없고, 더 자세한 걸 알고 싶으면은 정대택 씨 이야기 들어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 하다 보니까 이제 피의자 신분에서 이제 윤석열 그 당시는 검찰총장도 아니고 일개 검사를 이제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되다 보니까 이제 파워가 있는 사람이니까 뭐 봐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그게 또 징계를 먹었다고. 그것을 윤석열 검사 시절 때에 징계를 먹고 대구로 이제 자천대 간 거지. 간 사유가 제일 잘 아는 분이 이제 황교안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이 잘 알아요. 그 내막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정대택 씨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되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이 하늘의 법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 피해 나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대통령 아니라 대통령 할배, 그 할배, 뭐, 대통령의 부인 아니라 뭐, 누구라도, 이 하늘에 자기가 지은 업에 대해서는 자업자득이다 말이야. 자기가 지은 업은 자기가 받을 수밖에 없다고. 자기가 지은 죄는 이때까지는 법망을 요리 잘 피해 나가가지고 축적도 하고 뭐 재물도 벌고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또 사회적인 아주 높은 위치에 올라가지고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언젠가는 때가 되면은 벌을 받게 돼요. 벌을 받는 것은 자기가 부정하게 번 돈은 다 토해내게 된다고. 지금 우리나라에 5만 원짜리가 많이 사라지고 있는데, 그것을 많이 꾸불쳐 놓은 놈들은 말이야, 화폐 변경을 하면은 그 돈이 휴지 조각이 돼버려요. 백년 탐물이 1조 진이다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돈은 전부 다 우리 국민들이 이제 국민 배당금으로 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벌을 받게 되면은 자기가 부정하게 번 돈은 다 토해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죽으면 모르지만은, 술을 많이 마시는 분들은 대충 보면은 그래요. 내가 공무원 생활할 때도 그렇지만은, 술 안 마시나? 아이고, 내 술 엄청 잘 마시는 분들은 벌써 다이 했단 말이야. 죽었다 이런 말을 내가 많이 들었거든. 금방 그거는 이거 죽었다. 그래, 술을 많이 처마셨으니까 벌써 죽었다 그러더라고. 또 죽는 사람들도 봤고 그래요. 근데 술을 누구라고 이야기 안 하겠지만은, 술을 이렇게 많이 마시고 이거 막 진짜 비정상적으로 많이 마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따르게 된다고. 누구라고는 이야기는 못 하겠고, 그것이 그런데 이제 그것을 반드시 자기는 벌을 지은 죄는 반드시 벌을 받게 된단 말이야. 대통령 아니라 대통령 할배라도, 대통령 부인 아니라 그 누구라도 하늘에 지은 죄는 반드시 자기가 받게 된다고. 자업자득이란 말이야. 자기가 선한 씨앗을 많이 뿌렸고, 지금 단도 직업적으로 이야기해서 미안하지만은, 허경영 신인님을 이렇게 하면은 아직까지 언론이 지금 썩어 빠졌기 때문에, 언론, 검찰, 법원 이런 쪽에서 썩어 빠졌기 때문에 허경영 신인님을 제대로 보도를 안 해줘서 그렇지, 이 모든 것을 극복을 하고 홍보를 열심히 하고 하신 분들은 선한 씨를 뿌려놓은 거단 말이야. 그리고 하늘궁에 잘 되도록 말이야, 하늘궁에 좀 건립하는데 벽돌 한 장이라도 이렇게 쌓는데 도움을 주시는 분, 허경영 신인님이 참 대단히 훌륭하신 분이다. 신인님으로까지는 모르지만은 일반 사람으로서 봐더라도 이분은 정직하고 성실하고 말이야, 가장 능력 있고 훌륭하신 분이다. 그분이 박식하신 분이다. 이렇게만 홍보하시고 누구한테 하신 분들은 그 선한 씨앗을 뿌린 거 아니에요. 그분은 잘 되지. 그거는 반드시 잘 될 수밖에 더 있나 그거. 그거는 그렇고. 그래서 공통적으로 보면은
올 하반기에서 내년 뭐 상반기 이쯤 되면은 뭐 그 자세한 거는 사주 한 바퀴를 보시면 돼요. 네, 그 이야기는 구체적인 이야기는 못 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내가 이제 말을 이렇게 좀 명쾌하게 못하는 것은요, 나도 이리저리 피해 나가야 되잖아. 안 그래? 그리고 이제 그 박인수 선생님께서도 동골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이분은 지금 전 세계의 모든 돈을 한 손에 딱 움켜잡는 자, 그것이 임자라 그래요. 그리고 황제라 그러고, 인가드 위 트러스트, 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서울이 세계의 중심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강의를 하신단 말이에요. 하는데, 이분이 지금 우리가 배웠던 그 세계 역사는 전부 다 가짜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진시황 시절 때에 이제 그 분서경유가 있었죠. 모든 책은 다 불태워버렸는데 그것이 미래에도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모든 그 세계 역사는 전부 다 가짜니까 그거는 다 불태울 날이 이제 돌아올 거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인데, 그분 강의를 들어보면 알듯 말듯 하다고. 왜냐하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렇다고. 자기가 직설적인 이야기를 바로 해버리면은 자기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사운드 오브 프리덤인가? 사운드 오브 프리덤, 그 영화가 지금 이제 미국에서 지금 절탈 이제 아주 그 인기리 뜨고 있는데, 그 영화 보면은 우리가 소문으로만 듣던 괴담이라고 느꼈던 것이 현실화돼 가지고 영화화 지금 된 거거든요. 그 가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년들이 이렇게 어린애들이 막 사라진다고. 저게 그 미국의 디즈니랜드 같은데, 이런 데서 이제 많은 어린애들이 이제 사라지는데, 그 어린애들을 잡아가지고 피를 뽑아요. 피를 뽑아먹고 그 어린애를 극한 공포 속에, 공포스러운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해서, 그때 이제 어린애들 그 피에서 아드레노콜린이라는 그런 무슨 물질이 나오는가 봐요. 그것을 뽑아가지고 어린애는 죽이고, 그 피를 자기한테 수혈을 해요. 그러면서 회춘을 하는 그런, 헐리우드의 영화 배우도 그렇고, 우리 전 세계를 이끄는 그런 뭐 국왕들, 대통령들, 이런 사람들이 다 그게 개입됐다는, 그런 어찌 보면 괴담 같은데 그 괴담이 아니다 말이야. 그 현실이에요. 사운드 오브 프리덤, 이 영화가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은 거기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사람은 쥐도 새도 모르게 죽어요. 이때까지 많이 죽었다고. 그것이 왜냐니까, 거기에 힐러리가 누구냐니까 클린턴이잖아. 클린턴 대통령의 부인인데, 힐러리 주변에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진실을 밝혀내려고 하면은 쥐도 새도 모르게 죽는다고. 그렇듯이 박인수 선생님도 강의를 들어보면 무슨 말인지 내가 잘 모르겠다고. 뭔가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역사가 움직여져 왔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리고 세계 황제가 이제 곧 등장을 한다. 2023년은 아주 의미가 깊다.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해요. 하는데 뭔가 모른다고. 그러면 뭐냐니까 일반 사람들이 이제 잘 알아듣지 못하게 여겨버려요. 그건 내 역시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는 직접 들으시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도 말을 이렇게 살살살살 피해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은 뭔가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그래요. 뭔가 이제 이게 대변화가 오는데 거기서 가깝다는 거야. 가깝고, 내 같은 경우는 왜 허경영 신인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인가? 나아가서는 참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와 계시는 분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건 또 사실이니까. 그것을 이제 이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그게 무슨 귀신 신화를 까먹는 소리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건 왜냐니까 그분들은 이제 종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일반 내 친구들, 내 아는 사람들 이래 보면은 취미가 뭐냐니까 산에 등산하는 거, 이런 사람도 있다고. 좋은데 이제 구경하는 거, 드라이브 하고 말이야. 이래가지고 좋은데, 경치 좋은데 가서 구경하고, 좀 잘 먹고,
뭐 전원생활하고 자기 건강 지키고, 어떤 사람은 건강을 엄청 챙겨요. 그래서 막 오로지 건강이다. 지금 뭐 요양원에 가보면은 막 진짜 산소 마스크 끼고 있는 사람,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거든요. 진짜 그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누워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요양원에 있는 사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오죽이나 많느냐고. 그런 걸 한 번씩 보니까 건강이 최고다 이래가지고 네, 막 그냥 뭐 마라톤이야. 아침 저녁으로 뛰는 거야. 건강. 그리고 이제 좋은 음식 먹고 좋은 데 가는 거. 이런 데만 이제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종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혹 한다 하더라도 깊이 있게 들어가지를 못한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종교인 가운데 기독교나 불교나 뭐 절에 가고 교회 가는 사람들, 성당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있는데 거기서 참 신앙을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건 내가 왜냐 하니까 그건 내 전문이니까 그래요. 박인수 선생님은 어떤 데 전문이냐 그러면은 이분은 현대 미술의 전문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미술 작품을 보신 분이고, 도자기도 보고, 또 검문학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니까 한자가 이제 한자 하나하나를 분해를 해요. 분해를 해가지고 왜 이런 글씨가 나왔으며 이 글씨의 의미가 어떤 거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는 그런 학이 검문학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럽 쪽에 보면은 대체로 이제 라틴어가 뿌리고, 라틴어의 뿌리는 산스크리트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스크리트의 뿌리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팔도 사투리가 원뿌리예요. 그것을 밝혀내신 분이 강상원 박사님인데, 하여튼 검문학에 대해서도 이분은 굉장히 조예가 깊으신 분이고, 이분은 또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립니다. 그리고 제일 잘하는 것은 역사에 대해서는 살아다니는 연대기예요. 그분이 학창 시절에는 걸어다니는 연대기, 그러니까 몇 년, 1919년이다 그러면 1919년에 뭐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을 환하게 아시는 그런 분이에요. 뭐 1879년, 1823년, 뭐 1860년 하면은 1860년에는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고, 독일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고, 한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고, 이것을 쫙 일목요연하게 다 아시는 분이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분이 세계 역사에 대해서는 뭐 도가 튄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현대 미술에 또 조예가 깊고, 양자 역학에 대해서도 굉장히 조예가 깊었고, 또 사주에 대해서도 이분이 잘 알고, 미술 작품에 대해서는 아주 이분이 또 도가 튄 분이에요. 그래서 아주 박식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57이라고 하는 책을 써냈는데, 나도 이거 57이라고 하는 책이 여기 있죠. 57 이래 보면 박인수 선생님이 57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57이라는 책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본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지금 현재 100만 권을 지금 현재 출판 예약을 지금 해놓은 상태고, 1차예요. 그리고 2차는 200만 부, 그리고 3차는 300만 부, 그러니까 총 600만 부를 이제 찍을 그런 예정입니다. 중국만 그렇단 말이에요. 중국만. 그러니까 중국에는 그만큼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게 뭐냐니까 원 세계 역사를 지금 바로 잡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인가드 위트루스트 이래 보면은 이분은 한마디로 말해서 황제 시대가 이제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침 저녁으로 내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고, 세계 대통령 허경영이잖아요. 세계 황제 허경영이거든. 그러면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황제하면 이 사람들 돌았나 할지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황제 시대가 열립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끌어 나간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중심에는 이제 허경영 신인님이 계시는데, 나는 왜 이런 것을 전문으로 이렇게 확신을 하느냐 하면은, 사람은 어릴 때에 만남이 중요해요. 그래서 내 같은 경우는
14, 15, 16세 때에 그 아주 훌륭하신 스승님을 내가 많이 만났다고요. 아주 훌륭한 스승님을 많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지구상에 한 80억 인구가 살고 있고 한 1만 년 인류 역사로 놓고 볼 때는 뭐 많은 분들이 윤회를 하고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환생을 하고 저기 우리 저 최서진 이사님 같은 경우는 성모 마리아죠. 성모 마리아였다가 우리나라의 신사임당으로도 되었고 또 그 다음에는 최근에는 이제 저기 흥국사에서 이제 돌아가신 이화여대생으로도 이제 오셨다가 이번에 이제 환생을 해가지고 최서진님으로 지금 최서진 이사님 하늘궁이 제일 옆에 계시잖아요. 아마 세계에서 제일 잘생긴 미녀 1등이에요. 이분이 지금 계시는데 이와 같이 한 분이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환생을 하고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최선우 우리 진희님 같은 분은 석가모니 전생이었다가 이분이 이제 여러 번 또 환생을 해가지고 강정산으로 있다가 다시 환생을 해서 최근에 지금 의사님으로 계시는데 지금 이제 하늘궁에 자주 오시는 분이죠. 하늘궁 자주 오실 정도가 아니지. 진희님 같은 경우에는 뭐 대단하신 분 아니에요. 이와 같이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환생을 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뭐 정확한 그 영혼의 개수는 내가 몇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언젠간 알 날이 있을는지는 모르지만은 나는 그 이와 같이 살아오면서 그 고현본 목사님을 내가 알게 됐어요. 그러면은 그분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정말 그 예수가 살아있을 때 그랬어요. 어떤 분이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그런 말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는 말이 내를 보았으면은 하나님을 보았는데 그 뭐 그런 말을 하느냐. 그만큼 예수의 얼굴이 거룩하고 거룩 하신 분이단 말이야. 하나님은. 그리고 사랑이 충만하시단 말이야. 자비가 충만하고 사랑이 막 그 표현할 수 없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인데 예수의 얼굴이 그렇게 좋았다 이 말이에요. 안 그렇겠어요? 인상이 막 험악하고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내 얼굴을 봤으면 하나님을 보았다 이 정도로 할 수 있으면 그 얼굴이 얼마나 좋아야 되겠느냐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의 얼굴을 보고 따랐던 제자들은 굉장히 복 있는 분들 아니에요. 그렇듯이 내 같은 경우는 고현본 목사님을 딱 보면서 그것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분 앞에 서면 아이고 내 예수 바로 믿겠습니다. 그런 말이 나올 그런 정도예요. 그렇게 훌륭하신 목사님이에요. 그런 분을 내가 아주 오랫동안 사모하고 가까이 있고 그랬다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지금 이제 104세 된 그 김명석 교수님, 지금 며칠 전에 또 강연했던데 그 강연을 내가 아직 보지는 못했어요. 워낙 하루에 볼 게 많아가지고. 근데 그분 강연은 늘 그래요. 자기가 진정으로 잘 되려면은 진정으로 남을 위해서 잘 되게 해주라. 그거예요. 나와 남을 정말로 잘 되게끔 해주는 분들에게는 정말 자기가 잘 된다 말이에요. 그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나는 이제 더 나아간 거지. 그 스승님 가르치면서. 그러면은 진정으로 그분을 잘 되게 해주는 건 뭐냐? 뭐 밥 한 끼 사주는 것도 좋고 말이야. 어렸을 때 이렇게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좋고 다 좀 반드시 다 필요하죠. 한데 그분의 영혼을 구제해 주는 거. 요즘 말로 말하면은 허경영 신인님이 얻는다. 허경영을 한번 만나봐라. 하늘궁에 한 가라. 이렇게 해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그 사람한테 잘해주는 거라고. 그런데 못 믿겠다. 이런 사람은 우유를 실험을 해보라고. 우유를 사가지고 그 3,400원 정도 사면은 1,000리터를 사요. 500리터는 뭐 그 절반 정도 안 되겠어요. 그리고 제일 적은 게 180리터야. 그거는 돈 얼마 안 해요. 1,000원 주면 살 수 있다고. 그걸 사가지고 허경영 이름을 그 우유에다가 적어보라고.
적으면 그게 썩지를 않는다고. 한 달 가도 두 달 가도 한 달 가도 한 달 두 달 해가 또 가도 우유가 썩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 우유에다가 석가, 공자, 예수, 뭐 자기 이름 적고 딴 사람 이름 적어보라고. 자기 아버지 이름 적고 자기 이름, 자기 마누라 이름, 자기 아들 이름, 딸 이름을 적고 우유를 실험해보라고. 다 썩어요. 두 달, 석 달, 넉 달 지나면 썩어서 냄새가 지독하게 납니다. 그 주변만 가도 썩은 냄새가 나는데 허경영 이름을 적으면은 그래 썩지를 않는다고. 썩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맛이 고소하다고. 내가 오늘 아침에도 내가 그 좀 오래된 그 우유를 마시니까 고소하고 기분이 엄청 좋아요.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허경영 이분이 야 정말 신비하다 이걸 느낄 거 아니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그래요. 그래서 허경영 신님을 얼마만큼 알렸느냐, 많은 사람을 알리게 했느냐, 요런 분이 가장 공덕을 많이 쌓는 거고, 쌓은 만큼 자기가 잘 된다 이 말이야. 뭐 잘 되고 못 되고를 바라는 건 안 되겠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남의 눈에 피눈물 내고 말이야, 주가 조작해가지고 자기가 이익을 챙긴 것만큼 딴 사람은 피눈물을 흘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때까지 요리조리 요리 잘 피해 나와서, 검사도 한 사람 아니고 이 검사 만났다가 이 사람 효용 가치가 없으니까 땡 발로 차고 말이지. 딴 검사 만나가지고 이렇게 요리조리 잘 피해 나왔지만은 자기가 지은 업은 절대로 피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그것이 이제 내년 뭐 지금부터 그렇는데 뭐 올 11월 12월 내년 3월 4월 되면 모모가 어떠한 분이 그렇게 벌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을 해요. 네, 누구라고 이야기는 못하겠고, 그건 그렇고, 하여튼 그래서 이제 고인범 목사님을 만남으로써 사람의 영혼을 구제해 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그분을 잘 되게 해주는 거다. 나 그렇게 청소년기 시절 때 내가 확신을 했다고요. 그 당시에 내가 기독교인의 입장이니까, 기독교인의 입장으로서는 그래요.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100년을 살든지 120년을 살든지 뭐 어떤 데 보면 150살까지 사는 사람이 많은 그런 동네가 있다 그래, 중국에. 그게 보니까 그 사진으로 또 봤다고 보니까 산이 있는데 산이 중간에 구멍이 뿡 뚫려 있는 그런 산이 있더라고. 그 산에 사는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150살이라 그러더라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죽을 거 아니냐고. 200살, 300살 이렇게 지날 수는 없잖아. 그럼 그 죽고 나면은 그 영혼이 두 개 중에 한 개예요. 그러면은 가급적이면은 좋은 쪽으로 가야 되잖아. 많은 사람을 그쪽으로 가게 해주려고 하는 거. 나아가서는 이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랬거든. 우리 고인범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시던 그런 성경 귀절이에요. 나는 그 스승님의 또 제자라고. 제자는 스승보다 더 뛰어난단 말이야. 능치 못할 일이 없지, 불가능이 없지. 그러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그 당시 40억이라고, 40억 인구 전부 다 나아가서는 이 인류 지구상에 존재했던 이 모든 사람을 다 기독교인으로 만든다고 하는 거. 이것이 내가 품은 뜻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갖고 한평생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래 하다 보니까 결국 기독교를 만든 사람들이 있잖아. 그 바울이라고. 기독교의 그 로마서부터 쓴 사람이에요.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뭐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 편지를 쓴 사람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원래 이름은 사울이고, 그분이 뭐 지금 전생을 영혼을 많이 거쳐가지고 유관순으로 왔다가 지금 전체의 대천사님으로 계신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이제 쓴 책을 가지고 토마스 아퀴나스라든지 기타 이제 중세 시대 때에 그 교리를 만드시는 그 분들이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 오류가 난 것단 말이야. 바울도 오류를 편지에 적은 것을 편지를 적다 보면은 오류가 있고, 그 오류가 오류를 낳고 오류가 오류를 낳다 보니까 희한하게 지금 돼 있는 거라고. 그것을 이제 대충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것은 내가 지금 이야기를 못 해요.
조용하게 살고 싶어서. 그래 하다 보면은 이거 그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불교인의 마음이 다르지 않아요. 그래 하다 보면은 자연히 이제 범소유상은 계시 험하이고 약견재상 비상이면 적견열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불교의 가르침을 저절로 알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불교를 알게 돼요. 그러면은 이 지구상에 이 존재하는 종교가 하나로 통일이 돼야 되지 않겠단 말이야. 통일. 그래서 내가 청소년기 시절 때 탁 느꼈다고. 앞 세상은 종교가 통일되는 시대가 열린다. 그 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의 포드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딱 볼 때에 그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마이카 시대잖아요. 지금은 이제 대한민국에 아마 자가용 없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건데. 안 그래요? 자가용 없는 사람이 거의 자가용 다 가지고 있다고. 또나게나 다 가지고 있다고. 안 그래요? 집에 보면 뭐 텔레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집에. 지금 자기가 휴대폰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듯이 차 없는 사람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전부 다 차가. 아파트 가보면은 요즘 인기 있는 아파트는 500세대가 산다 그러면은 주차 보유할 수 있는 데가 보통 600세대, 700세대, 800세대, 900세대, 900대 이 정도가 돼요. 어떤 데는 한 집에 차가 두 대 이상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 500세대다 그러면은 차는 1000세대, 100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그 정도도 있어요. 그러니까 2배지. 왜냐하면 차가 그만큼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500세대인데 차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500대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그 아파트는 불편해한 거예요. 왜냐하니까 차가 한 집에 2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 되다 보니까 나머지 뭐 100세대, 200세대는 그 주변에 이제 주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힘들어요. 그렇듯이 차 없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면은 한국만 해도 그렇는데 미국도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언제부터 그래 됐느냐 하면은 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노고부터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 전에는 마차 시대예요. 마차. 제일 빨리 가는 게 마차였다고. 이리야! 철썩 때려가지고 막 달리는 그 마차 시대인데, 마차 시대가 끝이 난단 말이야. 마차 시대가 끝나고 자동차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포드는 직관했어요. 확실하게 깨달았다고. 그래서 지금은 차 한 대 값이 굉장히 비싸고, 그렇지만은 많이 대중화가 되면은 차값이 떨어지게 되고, 앞으로 마차 시대는 가고, 이제 자가용이 대중화 시대가 된다. 그러면은 차는 기름으로 가니까 주유소를 많이 가다가 이제 기름을 또 넣어야 차가 가니까 그 주유소를 많이 확보하시는 사람들, 땅을 사가지고 주유소를 많이 지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떼돈을 버는 거예요. 미래를 예측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듯이 내 젊은 시절에 내가 깨달은 바는 뭐냐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이어령 씨 돌아가셨지만은 대한민국 사람은 300명 있다 이러면 300명이 다 천재다 말이에요. 다 300명이 다 천재야. 천재인데 대한민국 교육은 뭐냐니까 300명을 다 둔재로 만드는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다 그래. 자기의 소질, 자기의 창의적인 노력, 자기의 개성을 발휘하는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전부 다 이제 그것을 초등학교 때부터 꺾고 중학교 때 꺾고 대학교 때 꺾고 이래가지고 바보 병신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나라 교육이라고. 그래서 나는 고등학교 딱 다닐 때 이런 대한민국 교육 제도 아래서는 이런 내가 다닐 수가 없다 해가지고 난 사표 쓰고 놓은 사람이에요. 이런 대한민국 교육 제도 아래서는 내가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1학기 때 중퇴했는데 그것도 많이 다닌 거야. 딱 사표 쓰고 사퇴 쓰고 놓은 거지. 그때 놓을 때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10월 유신을 1972년도에 했는데 내가 1973년 7월 달에 유신 그때 데모가 심하게 했다고. 이거 완전히 막 자기가 평생 죽을 때까지 대통령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만들어 놨으니까 서울에서 데모 심하게 했다고. 그때 내가 그런 발언을 해가지고 바로 잘려버렸다고. 그래가지고 뭐
그런 말 하면은 잘리니까, 그럼 잘릴 줄 알고 이제 그런 발언하니까, 니 나가라. 뭐, 와가지고 고등학생들 물 흘리지 마라. 박정희 독재한다. 그런 말 했거든. 그러니까 이 새끼가 돌았나 그러더라고. 그 당시에는 그 학교에 그 현역 군인들이 나와가지고 교련을 가르쳤다고. 그 교련 시간에 내가 한마디 했거든. 박정희 독재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유신 시절이 시퍼렇게 살았을 때라고. 그 당시 유경수 여사가 살았을 때거든. 그때 막 굉장했다고. 뭐. 중앙정보부 그 끌려가면 밤 병신 되는 때라고. 그때 뭐 나는 이제 중앙정보부는 이런 데 끌려가지는 않았지만 고등학생이니까 그냥 뭐 조용하게 나가라 이제 이래가지고 그냥 사표 쓰고 나오고.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교육제도인데 그때 나는 앞 세상은 뭐냐니까 포드가 앞 세상은 자가용이 대중화되는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직감을 했다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떼돈을 번단 말이야. 또나게나 자가용을 다 가지게 되니까. 지금은 뭐냐? 나는 고등학교 때는 뭐를 느꼈냐니까. 앞 세상은 종교가 통일되는 그런 세상이 된다 이 말이야. 오늘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종교가 하나로 통일된다고 하는 것을 타는 스님도 이야기했고, 그 중심에 강정산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강정산을 내가 심취했다 이 말이에요. 내 공무원 시절 때 내 옆에 있었던 사람 중에서 내 별명이 상제님이야. 왜냐니까 내가 늘 강정산 상제님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야, 전마저거는 노상 입만 열었다 하면은 강정산 이야기하니까 강정산 상제님이잖아. 정산 상제님이거든. 그래서 저 이름을 상제님으로 불러. 그래서 내 강정산 상제님이었다고. 상제님이었단 말이야. 강정산. 상제님, 그래. 예, 네, 그랬다고. 그랬는데, 그 강정산의 이제 가르침을 이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말할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 사건으로. 아까 전에 말했지만은, 사운드 오브 프리덤, 그 영화에서 보면은 그 힐러리 옆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 많이 죽어요. 그 비밀을 밝혀내려고 아드레노콜린 이런 것을 밝혀내는 사람들은 많이 죽는다고. 그렇듯이 내가 이제 강정산을 나온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내가 지금 이야기를 못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살살살살 빠져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 강정산은 한마디로 결론만 이야기하면은 강정산은 이 우주에서 가장 최고의 신이다. 그거 아니에요. 강정산은 참 신인이신 허경영 신인님이 나온다고 하는 것을 알린 그 분에 불과하는 거예요. 딱 말하면은 세례 요한이 나는 예수의 신들매도 풀 수 없는 그런 존재다. 어떤 사람이 막 세례 요한을 그냥 참 메시아인 줄 착각을 많이 했다고.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랬거든. 앞으로 내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 온다.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은 그분은 불로 세례를 준다. 그렇게 했다고. 그 예수가 온다는 것을 가이드 역할을 했다고. 그렇듯이 강정산은 참 신인이신 허경영 신인님이 온다고 말한 가이드 역할밖에 안 되는 거예요. 참 신인님은 허경영 신인님이다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분이 와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기아도 없애고 전쟁도 없애고 깨끗한 환경에서 만들어 주신단 말이야. 그게 언제냐 말이야.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내가 초창기에 이야기했듯이 지금 현직 대통령 부인의 그 사주를 그 사주 한 바퀴를 보라고 보면은 그게 지금 덥다고 하는 것이 지금 똑같은 우리가 다 느끼고 있잖아. 안 그래? 지금 뭐 전라도 사람, 뭐 충청도 사람, 경상도 사람, 뭐 국회의원, 뭐 검사, 판사 할 것 없이 지금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은 지금 더운 것을 느끼고 있다고. 안 그래요? 그렇듯이 그 사주 한 바퀴 보면은 거기서 무속인들이 예언하는 게 있어요. 이 언제쯤 되면은 이 뭔가 자, 그것을 우리 이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72라고 하는 이 책을 보면은 이 박인수 선생님은 아직 허경영 신인님의 히읗도 발음하지 않아요. 무지하게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책을 여러 권 써냈는데 이 책이 지금 중국에서 600만 권이 지금 이제 1차 100만 권을 예약을 지금 해놓은 상태예요. 이분이 뭐냐? 세계 황제가 나온단 말이야. 세계 황제는 군부를 한 손에 잡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돈을 다 이제 끌어당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신인님께서 늘 무슨 말이야 하느냐고.
불로유 요 하나만 하더라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돈이 하늘공으로 다 온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은 이 불로유 허경영 신인님께서 먹여 살릴 수가 있단 말이야. 우리나라 경제 딴 거 뭐 다 멈춘다 하더라도 요 하나만 해도 그렇게 먹여 살릴 수 있다. 그만큼 많은 돈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고생 끝 행복 시작이 곧 열리잖아. 그래서 박인수 선생님도 이야기를 하지만은 조금만 더 참으세요. 조금만 더 참으면 너무너무 좋은 세상이 열린다 이건데, 내가 왜 내가 초창기에 그걸 했느냐 하면은 멀지 않단 말이야. 예. 이 운세가 꺾이거든. 누구 운세가 꺾여요. 그래서 총선, 대선 전후로 해서 대통령 선거가 곧 열린다 이 말이야. 이 영상을 끝까지 보는 사람한테는 뭔가 한 소식 들을 거야. 자, 미국에서도 사운드 오브 프리덤이라는 영화가 나왔고, 지금 그래서 그래요. 등산을 갈 때 말이야, 등산 올라가는 과정이 더 재밌어요. 정상에 올라서고 나면은 내려와야 되잖아. 그래서 1차는 활용 점정이죠. 허경영 총장님께서 대통령이 되는 그 날이 멀지 않단 말이야. 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안티들이지. 안티들은 이 보는 시각이 굉장히 좁아요. 내려 보면은 허경영 신인님을 좀 같이 따르다가 안티하는 사람을 내가 몇 사람 좀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큰 흐름을 못 봐서 그래요. 큰 흐름을 못 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자기가 짐작을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큰 흐름을 보라고. 내가 내 이야기했다시피 초한지에 보면 진짜 재밌다고. 진시황, 분녀갱수한 진시황이 죽고 난 다음에 아들 호해가 망나니 짓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오래 가느냐고. 오래 못 가는 거야, 그게. 결국 자기가 자결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가서 자결을 하게 된다고. 아주 나쁜 일을 많이 했거든, 호해가. 자기 형이 왕이 돼야 된다고. 황제가 돼야 되는데, 그것을 조작을 해요, 조작을. 진시황이 죽었는데, 붕어했다 그러지.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글을 어떻게 쓰나? 못 쓰잖아.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붓글씨를 조작하는 놈들이 거기에 있었던가 봐. 지금 마치, 지금 한동훈이 지금 집에 지금 몇 시고? 한동훈이 지금 12시 40분이니까 1시 되면은 한동훈이 집 앞에 지금 법무부 장관 집 앞에 초청 연사만 20명이 넘는다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규탄 대회를 하는데, 그 당시에도 진시황 밑에 붓글씨를 조작하는 놈들이 있다고. 한동훈이가 태블릿 PC를 조작을 했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더운 날에 몇천 명이 모여서 그게 지금 데모 한잖아. 그렇듯이 조작을 하는 놈들이 유서를 조작을 했다고. 그래서 진시황의 첫째 아들이 부자로 들어가요. 그 사람이 아주 덕이 있는 분인데, 그 사람이 자기를 시켜버린다고. 죽게 만든다고. 그리고 자기가 황제가 돼요. 그런 놈이 호해라고. 얼마나 나쁜 일을 했느냐고. 그러니까 그런 놈이 오래 가겠느냐고. 오래 못 가요. 그 역사만 봐도 그렇잖아. 지금 그 역사가 지금 현재 우리 눈으로 지금 보고 있잖아. 피해자하고 동거생활 하다가, 이거 참, 아이고, 그 이야기는 내가 차마 못하잖아. 이 좋은 사람 입에서, 안동 양반 입에서 그런 이야기는 못한다. 그런 이야기는 정대택 씨 이야기를 들으세요. 그러니까 저기 또 안진걸 소장 이야기를 듣고, 제일 시원시원하게 하는 것은 변희재님한테 이야기 들으면 더 재밌고, 또 시원하게 이야기한 사람이 김용 목사님이고 그래요. 그래서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천하를 두고 서로 이제 항우하고 유방이 피 터지게 싸운다고. 싸우는데 한고조가 100전100패야. 싸울 때마다 진다고. 그래, 싸울 때마다 지는 걸 보고 전부 다 도망갈 거 아니에요. 아이고, 저 사람 밑에 있다가는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겠나. 하지만은 그 밑에 장자방이라든지 소하 또 몇몇 장수들은 끝까지 한고조를 버리지 않아요. 지금 2020년 총선에, 그리고 3구 대선,
그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2022년 3구 대선 때 허경영 신인님께서 이제 다 이렇게 참패를 당했지만은 이 관상을 나는 점쟁이는 아니고 무속인은 아니지만은 그 허경영 신인님 총재님께서 이제 그 하시는 강의를 들어보잖아. 들어보면은 이분이 정말 진실되고 참되고 바르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 참 신인이다 말 이걸 알 수가 있거든. 우리는 종교 전문가니까 그래요. 나는 이미 허경영 신인님을 전혀 모르기 전에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기독교인, 가톨릭 이 신자들은 전부 다 나이롱이다. 라고 한 그 니체의 말에 내가 아주 공감한 사람이에요. 더 심한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내가 차마 이야기를 못해요. 그래서 천신만고 그때 그 한신이를 결국 이제 그 한고조가 영접을 해요. 그래서 한신 장군 앞에 군사의 모든 대권을 다 줘버려요. 그 황제도 그 앞에서는 한신 장군 앞에서는 군대 문제에 있어서는 권장을 할 수 있는데 이리라 저리라 말을 못한다고. 그러니까 깨돌이 한신이 그냥 항우를 그냥 박살내버리거든. 그러니까 한고조가 자기 우미인하고 하루 전에 우미는 자기가 죽고 그 오추마라고 있어요. 그 항우가 타고 다니는 말이 굉장히 그 똑똑한 말인데 그 말이 그 강에서 자결해. 자기도 강 속에 빠져들어가 죽고 하니까 항우가 느낀다고. 아, 이제 하늘이 나한테 그 나를 버렸다. 이것을 알고 그래가 항우도 그래 죽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천지를 통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항고조가 통일해요. 지금 허경영 신인님께서 만드는 나라라고 하는 것은 5년짜리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5년짜리 나라가 아니에요. 앞으로 2000년 남았는데 2000년 동안 무궁무진하게 이어져 나가는 전 세계가 하나로 통일되는 그런 대제국을 건설한다 이 말이에요. 뭐 미친 이 사람이 돌아나올지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 왜냐하니까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이고 여기에 대통령이 되시는 분은 또 빠른 시간 안에 황제가 돼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은 국민들이 압도적인 지지가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그런 일이 반드시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니까 지금 이 현실이 무슨 영화보다 100만 배, 1000만 배, 억만 배 재밌는 것으로 나는 지금 느낀다 이 말이에요. 이상 허경영